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그리고 어떤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관련되는 얘기를 드리는데요. 근데 개요를 먼저 얘기를 드려봅니다. 조금 전에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드렸었죠? 일반 시설물의 어떤 일정한 시설물에는요, 거기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그자가 소방 안전관리 전반을 기획하고 어떤 감독을 한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뭐냐면요,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울산이라든지 여천에 가면은 굉장히 규모가 큰 석유화학단지가 있잖아요. 거기서 각종 화학물질인 위험물질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조소죠. 또 거기 만들기만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보관을 하는 게 저장소죠. 또 우리가 주택가 같은 데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주유소 이런 거 보셨잖아요. 그건 일종의 어떤 위험물 판매소예요. 이런 제조, 저장, 판매하는 장소에 거기 굉장히 위험 요소가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고 그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일정한 안전관리 업무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번 시간에 나와 있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얘기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할 얘기를 좀 개요를 얘기 드리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지금 어떤 건물에가 계실 겁니다. 뭐 빌딩에 계신 분도 계시고 뭐 아파트에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일정한 건물에는 소방시설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뭐 거기 스프링쿨러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거기 옥내 소화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거기 뭐 물분무 소화선비 설비라든지 뭐 자동화재 탐지 설비 따위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소방시설을 설치할 때 먼저 설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설계도 보고 시공 들어갈 거 아닙니까? 시공할 때 제대로 그 공사를 하나하나 감시한다. 그게 바로 감리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어떤 개요를 같이 확인해 보는 시간이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먼저 한번 봅니다. 먼저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되는 얘기가 있었죠? 한번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거는요,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선임인데,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위험물을 제가 한번 조금 얘기를 드려볼게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있는 내용을 공부하는데, 거기 위험물에 대해서는요, 여기는 제1류서부터 시작해서 2류, 3류, 4류, 그리고 5류하고 6류로 나눠요. 위험물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같이 묶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다음번에 한번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위험물에 대해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한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선임하겠습니까? 또 여기 여기 관계인이 선임하게 돼 있거든요. 제조소 등에 여기 관계인이 자격자, 관련되는 자격자 중에서 선임을 하게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시스템 체계는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소방안전관리자하고 흡사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죠? 여기도 봅니다. 어떤 선임을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봅니다. 어떤 앞에 사람이 해임됐거나 퇴직했던 날로부터, 이때서부터 며칠 이내에 선임을 하라고 돼 있죠. 소방안전관리자하고 똑같아요. 소방안전관리자 며칠 이내였습니까? 여기도 30일 이내에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체크를 해보시고요. 또 그리고 선임하거나 해임했을 때, 이때 여기 선임하거나 해임했을 때, 이때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라고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 자체도 앞선 소방안전관리자하고 시스템 체계 날짜가 똑같이 나왔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누구한테 했죠? 여기 관계인이 어떤 자격자 중에서 선임해가지고요,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한테 신고를 하게끔 했다. 그 시스템 앞서 있는 것과 같다라고 봅니다. 또 그 안전관리자 직무대리자가 있죠. 요거는 가볍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직무대리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요, 요게 소방안전관리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만약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길게 그런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계속 그러면은 해임하고 다른 사람을 선임하지만요,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갔거나 질병이 있었거나 질병이 있어서 너무 길면 안 되겠지만요, 그럴 때는 다른 자를
선임을 해서 그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한다. 그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안전관리자의 직무대리자라는 얘기다라고 여러분 보시도록 합니다. 뭐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해놨고요. 그런데 요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는요,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걸 직무대행이라고 하는데 너무 길게는 안 잡아줘요. 요거는 얼마 이내 하라 그러냐면요, 요 기간이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것까지 봅니다. 뭐 여기 선임할 때 30일 이내, 또 선임 신고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또 뭔가 일시적으로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리자를 지정해서 그자로 하여금 근무하게 하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면은 안 되니까 이 기간을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해놨다. 뭐 그것까지도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뭐 그런 얘기가 여기서 나왔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가서 보면요, 물론 뭐 거기 안전관리자는 뭐 이 많은 거를 다 볼 필요는 없지만요, 어떤 뭔가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소방관서에 업무 어떤 관련되는 연락을 해줘야 돼요. 거기서 사실 현장에서 어떤 화재 진압하기가 굉장히 곤란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는 평소에 어떤 점검, 뭐 자료 같은 거 제대로 갖춰놓고 뭐 점검 따위도 한다. 뭐 그런 얘기를 여기서 다뤄놨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요, 안전관리자 중복 선임을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안전관리자를 한번 봅니다. 한번 이렇게 봅니다. 동일인이 안전관리자에 의해서 중복 선임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이걸 한번 개념을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어떠냐면요,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잘 안 떠오르겠지만요, 어떤 화학공장 같은 걸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한번 봅니다. 그 안에 보시면요, 옥내 저장소라든지 무슨 옥외 저장소라든지 저장 탱크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요, 어떤 여기에 대해서 매 하나하나 탱크마다 안전관리자 다 따로 선임할 수는 없어요. 중복할 수 있게 어떤 일정한 길을 터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중복 선임이에요. 그 탱크 하나마다 다른 사람으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 인원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이 중에서 3번을 봅니다. 3번에 뭐라고 나왔죠? 어떤 100m 이내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서 일정한 저장소는 동일인이 어떤 중복 선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100m 거리 내에 있는 어떤 100m를 초과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기억서부터 시읒번까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한번 봅니다. 어떤 거는 10개 이하로 돼 있는 게 있었잖아요. 10개 이하. 그리고 뭐 30개 이하가 있었죠. 요것만 한번 봅니다. 10개 이하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보시면요, 10개의 옥내 저장소가 있었죠. 옥내 실내에 있는 저장소, 매 저장소마다 따로따로 선임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100m 거리 내에 있는 10개는 묶어서 한 사람이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또 10개 이하의 옥외 저장소, 옥외 저장소도 10개 이하였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10개 이내에 안반 탱크 저장소 그랬죠? 안반 탱크 저장소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바탕이 바위예요. 바위 위에다가 저장 탱크 만들어 놓은 거, 뭐 그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30개 이내에 5개 저장 탱크 저장소, 30개 이내에 5개 탱크 저장소 봅니다. 여기는 일반 저장소죠. 여기는 별도의 탱크를 만든 탱크 저장소는 30개 이내다. 이럴 때는 중복 선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뭐 그런 얘기 정도가 여기서 나왔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건너뛰으셔서요, 소방시설과 관련되는 설계, 시공, 감리, 점검까지 한번 우리가 묶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네 번째 나왔던 얘기 보면요, 소방시설에 대해서 설계도 하고 그러면 설계한 대로 누가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공. 항상 공사할 때는 따라 붙는 게 있어요. 감리가 공사 제대로 했나 안 했나 따라 붙는다는 거 아닙니까? 요거와 관련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개요를 한번 제가 얘기를 한번 드려본다 그러면요, 한번 이렇게 여러분한테 얘기를 드려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시는 빌딩, 또 여러분이 사시는 뭐 큰 아파트 이런 데 같은데 거기 여러분이 관심 없이 지나셨지만요, 소방시설들이 곳곳에 있어요.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요? 여러분이 만약 아파트에 계신다면요, 거기 주방에 보면은 거기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자동 소화기가 있을 겁니다. 불 나면은 퍽 터져 가지고 약재를 터뜨려 버려요. 또 여러분이 복도에 나가면요, 거기 어떤 보면 소화전이라고 써 있고 거기 뚜껑을 열죠. 그러면은 노즐이 앞에 있고 관창이 있고요. 거기 어떤 호수가 있을 겁니다.
그 풀러가지고 밸브 틀면요, 불났을 때 어떤 고압으로 물이 발사가 돼요. 그게 옥내소화전이에요. 또 여러분이 보면요,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화재를 감지해가지고 그리고 24시간 사람이 근무하는데 소리를 내면서 알려주는 시설이 있어요. 그게 자동 화재 어떤 탐지 설비, 이런 여러 가지 설비가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설비를 그 시설에 맞게 설계를 하게 돼 있어요. 설계. 그리고 그거대로 공사를 하고, 공사 잘했는지 못했는지 감시하는 거 감리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방시설이 설치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한번 봅니다. 여기 소방시설 설계와 관련해서 뭐라고 했죠? 어떤 이 법에 따른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그 기준을 한번 봅니다. 기준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 법에 따른 명령. 또 그리고 화재 안전 기준에 맞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화재 안전 기준 요거에 맞게 설계를 하라고 했다. 그 의미를 제가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법을 공부하는 거냐면요, 소방시설 설치 시공 감리는요 어떤 법에서 정했냐면요, 소방시설 공사업법이라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법에 따른 명령, 이 법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행령, 시행규칙. 요거 따로 하고, 요거대로 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요, 화재 안전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화재 안전 기준은 법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행정청에서 업무와 관련해서, 일과 관련해서 정해놓은 행정규칙이에요. 행정규칙. 그래서 소방시설의 설계와 관련해서 소방시설 공사업법, 그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또 화재 안전기준, 요거에 맞게 설계를 하라는 얘기를 해놓은 거 아닙니까? 물론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이거는 국민안전처 안에 있는 소방과 관련되는 그런 심의하는 기구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한다는 얘기고요. 이제 그래놓고 요 설계를 요 기준에 맞게 한다. 그래놓고 예외적으로 하나 있잖아요. 뭐 이렇게 기준에 맞게 하는 거, 요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그런데 그 밑에 예외라고 나와 있는 거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밑에 예외라고 나와 있죠. 지금 원칙만 얘기 드리면요, 지금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화재 안전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계한다. 그런데 이거를 원칙이다. 근데 이 원칙의 예외를 뭐라고 했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뭐냐면요, 이 원칙도 중요하지만 뭔가 성능 위주로, 일정한 성능 위주로 이렇게 설계를 할 수가 있다라고 예외를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만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들으면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요, 지금 계시는 빌딩 또는 뭐 아파트, 각종 시설물에 소방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다. 근데 그 시설의 설계는 어떻게 하냐면요, 소방시설 공사업법, 또 그 법에 따른 어떤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 성능 위주로 해야 될 경우는 그 예외적으로 일로 간다. 이렇게 어떤 여기 설계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해놨다라고 여러분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요. 뭐 이게 바로 그런 얘기였고, 그리고 그다음에 가서 봅니다. 그다음에 시공 기준과 관련돼서 얘기가 됐죠. 그럼 한번 봅니다. 설계가 끝났으면 설계대로 시공, 공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시공 기준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시공 기준도 여러분 보세요. 시공 기준도 이 기준 자체는 설계 기준과 똑같은 원칙을 얘기해 놓은 거 아닙니까? 원칙과 예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원칙을 얘기했는데 뭡니까? 지금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화재 안전 기준, 거기에 알맞게 소방시설을 공사, 시공을 하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특수한 설계가 설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요, 그거를 제외한다. 어떤 예외도 뒀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칙과 예외가 여기 시공 분야에도 있다라고 한번 봅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소방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해서 공사를 해야 돼요. 현장에 상근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올바르게 시공됐는지 그 사람이 지시도 하고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여기서 했고요. 그리고 한번 봅니다. 소방 공사와 관련해서 업자가 착공 신고를 한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요, 여기는 시공과 관련해서요, 업자가,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착공, 공사 들어간다고 착공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누구한테 합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여기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한테 한다. 이쯤 해놓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제가 건축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는 지금 건축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방시설 공사업법 중에 나와 있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건축업에도 어땠죠? 허가를 받고 건축 허가를 받고 공사하기 전에 착공 신고를 해야 돼요. 소방시설 공사도 어떻죠? 어떤 그 소방시설 공사 착공하기 전에 본부장 서장한테 착공 신고를 해야 돼요. 일반 건물의 건축은 건축허가권자한테 착공 신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소방시설의 착공 신고는 소방 건축허가권자가 아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한테 착공 신고를 하고 공사에 들어간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볼게요. 근데 한번 이렇게 봅니다. 신고한 가운데 여기 착공 신고를 하는데 그 내용 중에 공사 내용에 변경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공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소방과 관련해서 어떤 신고한 내용 중에 공사를 하다 보면은 그 설계 어떤 신고한 거대로 보다 조금 다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봅니다. 착공 신고한 것 중에 요거 중에 변경을 하고자 할 때, 그때 그 변경을 하고자 할 때 중요한 사항 변경할 때와 중요한 사항 아닌 거 변경할 때를 좀 다르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변경할 때, 또 중요치 않은 사항에 대해서 변경을 할 때, 중요한 사항 변경할 때는 뭐라고 했죠?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 신고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여기 대해서 신고한다라고 얘기했고요. 뭐 관련 서류,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요. 여기 대해서는 그냥 어떤 날짜 기준이 없이 그냥 신고한다라고 조금 차등을 뒀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한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한번 봅니다. 소방시설 공사 다 끝났죠? 마음대로 내가 그 소방시설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봅니다. 여기 공사가 완료가 됐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완공검사를 받게 돼 있어요. 완공검사는 누구한테 받죠? 본부장 또는 서장한테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본부장, 서장한테 그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또 그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냐면요. 한번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만약 감리자가 지정이 돼 있다. 감리자가 지정됐을 때는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감리자가 지정돼 있으면은 완공검사 받지 않고 완공검사의 어떤 소방 감리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요. 결과 보고서로 가름한다는 건 대신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까지인데요. 그런데 그 내용까지는 보실 필요 없고 여기까지만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를 하면요. 완공검사를 받았을 때는 완공검사증을 발급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공과 관련해서 한번 다시 얘기를 들어봅니다. 다시 얘기 들으면요. 우리가 소방시설 설계를 하고 물론 그 관련되는 법령 또는 화재 안전 기준에 맞게 설계를 한다. 그렇지만 성능 위주로 갔을 때는 이 규정 좀 안 지킬 수가 있다는 예외 규정을 뒀고요. 또 그리고 공사 시공할 때는 설계도대로 한다. 그런데 시공할 때 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시공할 때 뭐 착공 신고를 하게끔 돼 있고 또 공사하다 보면은 어떤 신고했던 것보다 조금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때 변경을 할 때 그때 중요한 거는 30일 내에 변경 신고하고 중요치 않은 거는 그냥 신고만 하면 된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죠?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돼요. 이거는 건축허가권자하고 별개예요. 그래서 완공검사 필증을 받게 되는데요. 근데 한번 제가 부연된 걸 얘기 들어봅니다. 소방시설 완공검사 필증 못 받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 또는 시설물에 대해서 사용 승인, 준공 승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소방이 그만큼 굉장히 키를 쥐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뭐라고 얘기를 드렸냐면요. 어떤 소방과 관련해서 시설 관련해서 감리자를 지정을 하게 됐으면 감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그랬을 때는 감리자가 잘할 거니까 믿고 완공검사에 가름을 해버려 대신을 해주겠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했다라고 봅니다. 물론 완공검사 필증은 본부장 또는 서장이 발급한다. 여기까지 됐고요. 또 어떤 시공 관련해서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요. 여기 하자보수와 관련되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하자보수와 관련되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의미 있는 숫자를 한번 제가 여러분과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하자보수와 관련되는 얘기했는데요. 근데 공사를 하게 되면은 하자라는 거는 흠 또는 결함을 얘기해요. 흠이나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제일 좋은 거는 하자 없어야 되겠죠. 여러분 하자를 아마 아파트에 입주 들어갔을 때 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뭐 모든 시설이든지 공사는 뭐 하자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하자는 소방시설 건설공사 금액에 얼마 범위 내 이상으로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하라 그랬죠? 100분의 3 이상으로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를 하라고 돼 있어요. 이걸 하는 의미를 제가 얘기 드려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공사를 했을 때 뭐 제일 좋은 거는 흠결이나 결함 없이 공사하는 게 최고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상이고 아무래도 어떤 공사가 됐든지 흠결이나 결함이 일부는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흠결이나 결함을 빠른 시간 이내에 보완해 주면은 괜찮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될 거에 대비해서 일종의 보증금 성격으로 잡아놓는 거를 하자보수 보증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금액을 많이 할 수는 없고 시설 공사 금액의 100분의 3 이상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수치는 한번 정확하게 여러분 정리를 해보십니다. 대부분 하자보수 보증금은요 100분의 3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세요. 그래서 100분의 3 이상으로 한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봅니다. 여기 한번 제가 이렇게 들어볼게요. 만약 하자가 발생해서 하자보수 요구를 한다. 요구를 했을 때 며칠 이내 보수를 해주거나 아니면 일정이 명시된 계획서를 제출하게 됐죠. 물론 요구는 누가 하냐면요. 관계인이 하게 돼 있어요. 관계인은 소유자, 소유자, 관리자인 거 아닙니까? 요구를 했을 때 뭐라 그랬죠? 3일 이내에 가벼운 거는 보수, 또 경우에 따라서 뭐 자재도 준비해야 되고 인력도 준비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일 이내 보수하거나 또는 3일 이내 보수 일정이 명시된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누구한테 하냐면 관계인한테 제출하라. 그래서 여기 3일 이내라는 거, 뭐 여기 요 내용도 여러분 뭐 눈여겨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뭐 이런 얘기는 우리가 소방시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런 얘기들이 다루고 있다라고 여러분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뭐라고 했죠? 소방시설 공사 감리자를 지정했을 때 완공검사를 가름해가지고 이 감리 결과서 보고서 완공검사 필증을 나눠줄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감리자는 아무 때나 감리자를 어떤 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일정한 경우에 감리자 지정 대상이 돼요. 그 감리자 지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거를 다 외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서 있는 것까지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다시 한번 얘기를 들으면요.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시공자가 알아서 잘해주면 괜찮지만 뭔가 공사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감리자를 지정해서 그가 공사 감리 감독을 한다. 그런데 감리자 지정은 무조건 모든 건물에 대해서 소방시설 공사 감리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는 그런 규정이 있다는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공사 감리자 지정 대상이 있어요. 지정 대상이 있는데 물론 뭐 이 많은 거를 다 볼 수 없고 한두 가지만 볼게요. 뭐라고 있습니까?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연면적이라는 건 뭐라고 했죠? 바닥 면적을 합해 놓은 거. 연면적은 이거는 바닥 면적 합계예요. 바닥 면적 합계. 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이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보실 때 무슨 노천에서 보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가 있을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바닥을 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딘가. 그 바닥의 면적 다 합치는 거를 연면적이라고 보세요. 이걸 1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 공사 감리자.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그런 건물의 공사 감리자를 지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일정한 소방 관련되는 시설이 설치가 돼 있는 그런 대상물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한번 제가 얘기 들어볼게요. 뭐냐면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옥자물수, 옥내 소화전 설비,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물 분무 소화 설비, 스프링쿨러 설비. 옥내 소화전 설비는 어떤 함이 있어가지고 풀죠. 그러면 호스 풀죠. 그 앞에 관창이 달려 있어요. 불 났을 때 밸브 돌리죠. 물이 세게 수압이 나가지고 불을 끄는 거. 그리고 자동 화재 탐지 설비는 뭐냐면요. 불 났을 때 연기라든지 아니면은 연기를 감지하거나 열을 감지해서 소리를 막 내가지고 알려주는 거. 그리고 물 분무 소화 설비는 주로 뭐냐면요. 화재 발생했을 때 문을 가는 입자로 살포해서 공기를 차단시켜가지고 질식 소화하는 그런 소화 어떤 설비. 스프링쿨러 설비는 그 천장에 매달려 있으면서 화재를 감지했을 때 물을 터뜨려가지고 물을 살포시켜서 불을 끄는 설비. 이런 시설이 있으면은 여기 감리자를 선정한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길이가 1000m 이상인 지하구라 그랬잖아. 1000m 이상인 1000m 이상인
지하구라는 건 지하에 있는 큰 파이프 같은 거 관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 안에 파이프라든지 선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그리고 옥자 물수 이런 시설이 설치된 소방 시설, 그리고 1000m 이상인 지하구, 이런 때는 공사 감리자를 지정을 하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한번 봅니다. 그런데 감리자가 지정돼 있죠? 한번 순서를 볼게요. 여기 감리자가 있고, 또 감리자가 어떻게 하냐면요, 현장에 배치를 해요. 누가 하냐면요, 감리원을 배치해요. 감리원은 뭐냐면요, 감리자한테 소속되어 있는 어떤 직원이 감리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봅니다. 감리자는 동시에 여러 군데를 공사 감리할 수가 있어요. 일종의 회사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회사, 그 특정한 사람이 거기 가서 현장 가서 그 회사에서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하니까 현장에 실제 확인할 직원을 보낸다. 그 사람을 감리원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회사고 여기 소속된 직원이 감리원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상근하게 돼 있어요. 이런 체제에 의해서 어떤 소방시설 공사 감리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여러분들이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이런 정도까지 한번 보시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가시면요, 소방용 기계기구 제조 검증하는 게 나오면서 여기서는 소방용품 형식 승인과 관련되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소방용품 형식 승인하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 이거는 한번 여러분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뭐 소방 공무원을 공부를 하시지만요, 뭐 어떤 소방과 관련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뭐 평소에 뭐 세부적인 걸 잘 모르셨던 거로 보고요.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려봅니다. 소방용품이라는 건 되게 많아요. 옥내 소화전에 부품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뭐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있죠. 스프링클러 있죠. 또 뭐 어떤 자동식 소화기구가 있죠. 물분무 소화 설비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품들이 한번 여러분 볼게요. 서로 상호 호환할 수 있게 규격이라든지 이런 게 좀 뭔가 통일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돼 있으면요, 상호 호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거기에서 형식 승인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뭔가 호환성인가 공통성을 만들어준다. 그런데 형식 승인권자가 여러분 누구였는지 맞겠어요? 과거에는 소방방재청장이었지만 소방방재청이 지금 국민안전처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물론 그 안에 중앙소방본부장도 있지만 중앙소방본부장이 독립된 기관의 장은 아니에요. 국민안전처에 소속되어 있는 차관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승인권자는 소방방재청장이 아니라 국민안전처 장관이 그렇다라고 봅니다. 여기 형식 승인을 맡아서 그래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한다. 물론 그 구체적인 그 부품 명칭까지는 보실 필요가 없다. 그런데 만약 이 형식 승인 받은 거를 변경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승인권자한테 그 변경 승인을 또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변경 승인을 승인권자한테 다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 부품의 어떤 규격이라든지 일정한 질을 어떤 균일하게 맞추고자 한다.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과 관련되는 얘기다라고 봅니다. 뭐 그런 얘기 해놨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뭐 어떤 뭐 제품 검사를 해서 뭐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뭐 거기 대해서요, 뭐 일정한 경우는 형식 승인을 취소하거나 제품 검사 중지를 명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형식 승인 취소하는 거는 한번 그것만 봅니다. A번하고 C번이었죠. 거짓 부정한 방법. 이런 식으로 형식 승인을 받거나 제품 검사를 받았을 때는요, 관련되는 공무원을 속인 거 아닙니까? 행정기관에서 가장 싫어하는 거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럴 때는 당연히 형식 승인을 취소하고, 그리고 나머지의 경우는 형식 승인 취소하거나 6개월 범위 내에서 제품 검사 중지를 명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리고 마무리 짓는 쪽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요, 지금 형식 승인을 관련해서요, 이거와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떤 형식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뭐랬죠? 어떤 임의로 변경을 했거나 형상을 임의로 변경을 했거나 또 아니면 뭐랬죠? 제품 검사를 받지 않았다. 제품 검사를 받지 않았으면요, 뭔가 규제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제한을 뭐라고 얘기를 드렸냐면요, 그거에 대한 제한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 대해서는 어떤 그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못하게 했고, 또 그 제품에 대해서 어떤 진열하는 것도 못하게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꼼짝 못하게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까지고, 그리고 문제를 조금 관련되는 걸 풀어볼 건데, 근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문제 쪽을 일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번 시간에 했던 거 좀 중요한 내용을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요. 위험물 안전관리자와 관련되는 얘기를 했잖아요.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그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소방 안전관리자와 흡사하다. 그래서 어떤 각종 어떤 석유 화학 제품이라든지 어떤 화학 제품의 위험 물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안전 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관계인이 어떤 선임을 하고 그리고 관계인이 선임을 한 다음에 또 본부장 서장한테 선임 신고를 한다. 그런데 그 선임 신고 기간이 소방 안전관리자와 동일하다는 얘기를 드렸던 거 아닙니까? 또 안전관리자는 일정한 경우에 중복 선임이 된다. 왜? 하나의 어떤 제조소 또는 저장소에 매 탱크 또 하나하나마다 다 따로따로 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중복 선임될 수가 있다. 또 우리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는요. 소방시설 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 설계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 화재 안전 기준대로 한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성능 위증을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시공할 때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시공할 때요. 시공할 때 착공 신고 전에 미리 본부장 서장한테 신고하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또 공사를 할 때 공사가 다 끝나면 완공 검사를 받는다. 그렇지만 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그런 어떤 소방 시설 공사의 경우에는 그때는 어떤 감리 결과 보고서를 믿고 어떤 완공 검사 가름해 준다. 그리고 완공 검사 필증을 교부해 준다라고 얘기했죠. 또 그리고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는데 감리자는 공사 제대로 했나 안 했나 감시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무조건 다 감리자 지정하는 건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감리자 지정 대상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했던 거 그거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또 그리고 감리자는 회사라고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는 자기한테 소속된 직원인 감리원을 배치해서 상근을 시킨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봅니다. 또 소방용품 형식 승인은 누가 했죠?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민안전처 장관. 왜? 전국적으로 통일된 정확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전국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국민안전처 장관이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이번 시간에 했던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교재에 문제를 한번 보세요. 예상 문제라고 해서 1번서부터 29번까지 있는데 한번 얘기를 또 드려보면요. 여기 나와 있는 문제는요.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문제집에 고스란히 다 들어가고 이 문제 말고도 훨씬 더 많고 풍부한 문제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문제를 다 다룰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일부 문제만 다뤄보고 나머지는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자세한 거는 저쪽 문제집 갔을 때 그때 다 다뤄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을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몇 가지만 한번 얘기 드려보면요. 거기 1번서부터 해서 1번, 2번 쭉 이어지는 문제는요. 우리나라 소방의 역사에 관련되는 문제예요. 소방의 역사는 제 생각 같아서는요. 반드시 어느 소방본부에서 여러분이 관할해서 시험을 보든지 꼭 출제가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를 한번 여기 얘기를 드려볼게요. 물론 1번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1번과 관련해서 얘기를 드려보면요. 거기 우리 소방의 유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으라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여기 보시면요. 한번 여러분 봅니다. 우리나라 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 조직 일종의 소방 관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426년에 2월에 설치된 여기는 안 나왔지만요. 금화도감을 들 수가 있어요. 금화도감을 들 수가 있거든요. 이 금화도감은 물론 요때가 세종 8년이라는 거 아닙니까? 세종 8년. 그 세종대왕이 한글만 창제하는 게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서 굉장히 업적이 크신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금화도감을 설치했는데 이거는 병부 소속으로 있었어요. 병부 소속. 그러던 게 어떠냐면요. 요해 1426년 요때 6월에 여기 어떠냐면요. 금화도감과요. 또 수송도감이 합쳐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공조 소속으로요. 이때는 병조 소속에 있다가요. 공조 소속으로 수송금화도감으로 발전했어요. 수송금화도감으로 발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수송도감이라는 건 성을 수리하는 그런 역할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묶였다. 그런데 여기 3보를 봅니다. 1426년 세종 8년에 한성도감이 설치됐다? 아닌 거 아닙니까? 2월에 금화도감, 6월에
여기 수성, 금화, 도감이 설치됐다. 요래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번 틀렸고요. 또 2번도 가서 봅니다.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2번도 봅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요. 우리나라 최초로 소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게 어디였냐 그러면요. 이거는 가보개혁 때 그랬어요. 가보개혁은 1894년서부터 시작해서 1896년까지 이어졌어요. 근데 가보개혁은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했던 그런 어떤 개혁이 가보개혁이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소방이라는 그런 용어도 사용했다라고 해서 이게 맞게 설명이 됐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요. 가보개혁은 우리의 어떤 자율적인 의지에 의한 게 아니라 일본의 강압성이 좀 들어갔다는 게 그게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1번, 2번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조금 내려가셔서 보시면요. 4번은 해설을 조금 고칠 때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물론 이 문제집에서는 이렇게 고쳐놨는데요. 4번 봅니다. 우리나라의 소방부하고 소방위원회가 설치됐던 시기가 언제냐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거기 나왔던 것처럼 한번 보면요. 그 4번에 1946년이거든요. 46년. 이때는 어느 시기냐면요. 1945년서부터 1948년 이때까지는 미 군정에 의한 자치 소방 시대라고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 경찰과 소방이 분리가 됐다. 그러면서 이때 소방부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 소방위원회가 설치가 됐었어요. 위원회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소방위원회는 중앙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도에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도소방위원회가 있었다. 그리고 소방부를 한번 봅니다. 소방부는 어디냐면요. 거기 해설을 제가 조금 고친 다음에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거기 여러분 해설에 대해서 조금 오타가 났는데 한번 봅니다. 해설에 보시면요. 해설에 쭉 가봅니다. 쭉 가가지고 쭉 가서 보면요. 미군정을 하고 이렇게 나왔죠? 쭉 잘 나가다 미군정을 해놓고 거기 봅니다. 뭐 주방소방위원회, 중앙소방위원회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도소방위원회 여기까지는 다 맞게 돼 있다가 여기서부터 봅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요거를 한번 써본 다음에 제가 지우는 표시를 해봅니다. 시읍면 소방부 또 그리고 소방서의 체제로 자체화됐다 이렇겠죠. 소방서의 체제로 자체화되었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체화되었다 그랬는데 요 부분을 일단 삭제를 하시고 여기다가 요런 말을 좀 집어넣어 보세요. 뭐라냐면요. 어떤 집행기구로 이렇게 봅니다. 집행기구로 서울에 소방부를 설치하고 그리고 또 도에 소방청을 두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요랬던 시기가 1946년이다. 이렇게 그 해설에 나오는 거 좀 고쳐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위원회는 어떤 의사결정 같은 걸 주로 했거든요. 그래서 중앙에 중앙소방위원회, 도에 도소방위원회. 근데 집행기구로서는 서울에 소방부를 두고 그리고 설치하고 도 단위로 소방청을 두었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4번에 답이 2번이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다시 얘기를 드리면요. 이거는 문제집에 그대로 나와 있고 이거 말고도 풍부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내용 중에서 일부만 한번 보면서 한번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조금 건너뛰어 가지고 11번 문제 여러분 한번 가볼게요. 11번 문제로 가셔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봅니다. 11번에 나와 있는 얘기 봅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왔죠?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보면요. 위험물질을 방치되어 있는 거 봤을 겁니다. 방치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험물질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있으면 그자로 하여금 그 위험물질 치라고 명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 시간적 여유가 없고 그자가 누군지 모를 때 그럴 경우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냐면요. 소방 공무원을 시켜가지고 그 물건을 치우게 할 수가 있어요.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11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런 걸 우리가 즉시 강제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 지금 누가 그거를 방치한지 모르고 계속 있으면 위험 요소가 크니까 소방 공무원을 시켜서 그거를 치우게 하는 거 이거를 즉시 강제라고 한다라고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가셔가지고 좀 건너뛴 다음에 한번 보시면요. 15번 문제 정도는 순서를 한번 정확하게 해보세요. 15번 문제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을 지금 얘기한 거 아닙니까? 5단계설.
그래서 뭐냐면요. 저차원적인 욕구가 충족됨으로 된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차원이 높은 욕구를 한다. 제가 얘기를 들어봅니다. 내가 굉장히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그 배 채우는 게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게 생리적 욕구예요. 그게 만약에 채워졌으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그게 채워졌으면요. 내가 어떤 직장에서 어떤 안정적으로 근무를 한다. 그게 바로 안전의 욕구다라고 봅니다. 또 그게 채워졌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면요. 직장에서 내가 뭔가 어떤 여기 뭐냐면요. 사회적으로 여러 사람하고 교류를 갖고자 한다. 그게 바로 사회적 욕구인 거 아닙니까? 그게 충족된 다음에 나오는 게 자기 존경의 욕구. 내가 남들로부터 출세도 하고 존중을 받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는 게 뭐였죠? 자아 실현의 욕구. 내가 내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뭔가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는 거. 직장에서도 승진하고 의욕적으로 막 일하는 거. 그걸 우리가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순서를 물어본 거잖아요. 매슬로우는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심리학자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떤 소방학 개론을 떠나서 사회학이라든지 심리학 그리고 경영학에서도 나오는 얘기다. 그래서 15번에 답이 4번이다라고 여기를 여러분한테 한번 얘기를 드리고요. 이제 그리고 나머지 조금 건너뛴 다음에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19번 정도 봅니다. 물론 다시 얘기 드리지만요. 여기 있던 내용들은 문제집에서 여러분하고 제가 다 다뤄볼 내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만 한번 터치를 한번 해보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19번을 봅니다. 19번을 보면요. 소방공무원 계급은 얘기를 드렸잖아요. 제가 얘기 들어볼게요. 소방총감이 있었죠. 정감이 있었죠. 소방감이 있었죠. 소방준감이 있었죠. 소방준감서부터는 군대로 치면 장군이라고 봐요. 그리고 소방정이 있었고 소방령이 있었죠. 그리고 소방 어떤 경이 있었고 소방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장교 사인 거 아닙니까?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소방사는 급수로 치면 구급 공무원 정도다. 그런데 한번 봅니다. 소방령 이상의 신규 채용, 승진, 강임, 면직, 해임, 파면은 누가 그 권한을 갖는가? 한번 봅니다. 한번 볼게요. 소방령은 제가 급수로 따지면요. 5급에 준한다고 보세요. 5급서부터는 이게 사무관인 거 아닙니까? 5급은. 그리고 통상 우리가 5급은 어떤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요. 과거로 치면 벼슬 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급 이상은 이거는 뭐냐면요. 임면권자가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임명장에 보면 대통령 직인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답이 19번에 1번이었다라고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뭐 그런 정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22번 정도 문제 들어가서 봅니다. 22번 문제를 보시면요. 여기 뭐라고 나왔죠? 소방공무원 임용 시기로서 올바른 거를 찾으라는 거 아닙니까? 임용 시기. 여기서 말하는 임용이라는 거는 채용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세요. 넓은 의미로 임용하면요. 거기 뭐 강임, 어떤 거기서부터 전보, 뭐 파견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개념이고요. 그러면서 여기를 봅니다. 뭐였죠? 임용장. 임용장도 여러분이 이제 시험 합격하셔서 임용장 받으실 텐데요.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여기 기재된 일자, 기재일 이거를 우리가 임용식이라고 본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봅니다. 어떤 누구누구의 홍길동 그래 놓고요. 2016년 9월 1일자 임용을 명함. 그러면 그 날짜인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밑에 적혀 있는 날짜는 9월 1일보다 좀 빠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여기서 드렸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또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 한번 가서 보시면 나머지는 뭐 여러분이 다 정리를 하셔야 될 그런 내용들이고요. 뭐 그리고 가서 봅니다. 거기 24번 문제를 볼게요. 24번 문제를 보시면요. 국가의 시도 소방 업무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하는 국고보조 대상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어떤 소방 업무는 원칙적으로 누구의 업무라고 규정했냐면요. 시도지사의 업무로 규정했어요. 그 지방자치법에서 그런데 시도의 재정이 넉넉치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요. 이런 소방 관소용 청사도 그 대상이에요. 그리고 자동차, 소방 헬리콥터도 그런데 근데 아닌 거 대표적인 걸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아닌 거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여기 예를 들면요. 소방 공무원의 급여라든지 아니면 소방 용수시설이라든지 용수시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나왔던 게 24번에 3번이었다. 물론 25번에 숫자 자잘한 거 그 정도는 정리를 하셔야 될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27번 정도까지만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한번 이렇게 봅니다. 앞서 우리가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게 있었죠?
소방 대상물이라는 게 있다. 대상물이 있는데 근데 요거 중에서 뭐가 있었죠? 쭉쭉 다다가 보면요. 어떤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물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선임 대상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선임 대상물에 뭐가 있었습니까? 특급도 있었고 1급도 있었고 2급도 있었잖아요. 각각 달랐는데 근데 한번 봅니다. 어떤 경력 공무원 가지고 한다. 그랬을 때 어땠죠? 특급은 20년 이상 경력, 이거는 1급은 7년 이상, 그리고 2급은 3년 이상으로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것만 정리됐으면 여기 27번의 답을 고르실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좀 아쉽지만요. 나머지 문제는 문제풀이할 때 다루기로 하고 요 정도 선까지만 여러분하고 같이 봅니다. 여러분도 뭐 한번 다 풀어보세요. 그러면서 좀 의문을 갖고 있다가 나머지 문제는 문제풀이할 때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